맞습니다. 자, 트래블 데일리와 여행 중개소, 여행 중개소와 트래블 데일리가 매일이 낸다. 매주 그 목요일 저녁 8시에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고를 저희가 항상 예고를 하루 전에만 좀 해드리는데 좀 더 빨리 해드리면 좋은데 참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미리미리 좀 빨리빨리 좀 예고를 좀 해드릴게요. 자, 아무튼 오늘은 저희가 두 개를 좀 해볼 거예요. 두 개. 준비해 놓은 건 두 개예요. 두 가지. 뭐냐면, 첫 번째는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실시간 하는 동안, 전화를 제가 받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좀 저한테 주시면, 제가 요 라이브 할 동안, 전화를 주신 분한테 차기 지금 이제 대선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후보자들이 저희가 지금부터 좀 수집을 해서 차기 정부가 대선 캠프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캠프에 관광 정책 이런 것들 좀 반영을 해달라 이런 것들 미리 지금 시작을 받고 있는데 그건 오늘 저희 생방송으로 전화를 좀 통해서 저한테 좀 통화를 하면서 말씀을 주시면 어 저희가 정리를 해서 좀 나중에 이제 모아서 나중에 제가 각 대선 캠프에 그거를 정책 이런 거 우리 이게 여행업계 현장의 목소리다 이거를 제가 전달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컨셉은 전화를 받습니다. 우리 예전에 아직도 하죠? 아침 방송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실시간 전화 하시잖아요. 실시간 전화하셔서 이렇게 얘기하듯이 전화 주시면 이런 것 좀 해달라. 우리 목소리를 좀 전달해 주시면 저랑 통화도 하고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주인님 겨우 시간 맞춰서 들어왔네요. 반갑습니다. 더운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더운데 너무 좀 시원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주인님도 오래간만에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 제가 제 전화번호와 카톡 아이디 혹시 카카오 요거 보이스 그걸 하시려면 이제 그걸 좀 하시라고. 그래서 그냥 너무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시면 바로 목소리가 우리 실시간으로 나갑니다. 그걸 동의를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지금 전화를 주셔서 이런 것 좀 바꿔준다 이런 거 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가 방송으로 나가도 된다라고 허락이 되신 분들은 스스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방송에서 같이 라이브로 한번 통화를 해보면서 지금 누가 전화를 주셨는데 방금 전화를 하자마자 끊었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 전화 주십시오. 목소리 나가도 된다 나는. 그 다음에 전화 주셨는데 어디 뭐 이름 이런 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아웃바운드 여행사다, 인바운드 여행사다, 아니면 뭐 랜드사다, 아니면 뭐 나는 현장 가이드다, 뭐 이런 거 그 정도만 말씀해 주시고 이러이러한 정책들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통화를 좀 하면서 라이브로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누가 전화를 했다가 어떤 분이 지금 전화번호 저한테 찍혔는데 전화번호 찍혔는데 바로 또 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시면 제가 목소리 나는 내 건 나가도 돼 하시는 분들 이 자리 통해서 그냥 막 과감 없이 얘기를 해주세요. 해주시면 저희가 다 이제 말씀 주신 거 모아서 나중에 정리를 해서 각 대선 캠프에 전달을 하는데 지금부터 수집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참여만이 우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 많이 우리 여행업계의 어려운 이런 것들을 좀 헤쳐나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나 지금 대접을 못 받고 있습니까? 우리 업계가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컨셉으로 기획을 한 거니까 K스타일 투어님 들어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더 추운데란다. 더운데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건강 주의하시고요. 자, 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라는 말을 할 날이 사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죠? 지난 한 두 달 전 생각해 보세요. 엄청 빨리 갔죠. 한 두 달만 있으면 춥다니까 이제. 예.
추운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요 더위쯤은 이거 길어야 2주예요. 막 찜통 더위 길어야 2주니까 그렇게 좀 마시고 같이 즐겁게 이왕 더운 여름 짜증내지 마시고 그렇게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를 좀 하긴 뭐 지금 동시 시청자 수 자체가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분들 가운데서 전화를 주시는 분 기대가 좀 이게 쉽지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전화가 한 통도 안 오면 어떡하냐? 뭐 안 올 수 당연히 안 오는 게 이 분모 자체가 적은데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하려고 하신 분이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그럴 줄 알고 전화 뭐 만약에 안 오면 그래도 뭔가를 또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또 그러면 전화 올 땐 오더라도 전화 받을 땐 받더라도 그러면 그래도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어,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냐? 내일자 메인 뉴스가 될 건데 요거 좀 특별한 코너 밑에 나와 있죠. 저희 트래블 데일리와 여행 중계소는 유튜브 채널이고 유튜브 채널의 채널명이고 저희 이제 그 모체는 트래블데일리.co.kr 저희 여행 산업 여행업계 전문 매체. 예. 요 트래블 데일리가 올해 그 이제 창간 7월에 저희가 7월에 뭐 사업자 등록증 내고 뭐 준비하고 이런 거 5월부터 해서 7월에 첫 기사를 저희가 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7월 15일을 창간 그 기념일로 저희가 잡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트래블 데일리의 생일이지. 근데 이제 작년 5주년 때도 코로나 때문에 그냥 조용히 보냈고요. 올해도 조용히 보냅니다. 조용히 보냈는데 그냥 조용히 보내기는 뭐 하잖아요. 그래서 딴 때 같으면 좀 여러 가지를 준비했을 텐데 올해는 뭐 그냥 저희가 연초부터 좀 준비한 설문조사를 한 5개 정도를 설문조사를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받았어요. 이른바 백인 설문인데 일단 100명은 그러니까 100명 이상은 받은 설문조사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여행사랑 항공사 호감도 조사는 100명에 딱 맞췄고 데스티네이션 관련한 거는 이제 100명 좀 넘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설문 저희가 그럴 역량도 안 되고 그래서 좀 시간을 넉넉히 잡고 설문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창간 6주년 트래블 데일리 창간 6주년 기념 여행사 항공사 관련 호감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호감도 이거 이제 저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트래블 데일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놓고 오시는 분들이 긴 시간을 좀 갖고 긴 호흡으로 좀 클릭을 하게끔. 이 중에서는 일반인들도 좀 있고요. 예, 아무래도 근데 절반 이상은 우리 여행업계에 계신 분들이 다수를 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정도 가량 요거를 설문조사한 내용을 저희가 이미지화 시켜서 도표로 다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함께 보시면서 보시는 와중에 그 뭐죠? 저희 차기 정권의 바라는 관광 정책, 본인이 인바운드가 됐든 아웃바운드 여행사, 우리 여행업계 계신 분이라면 이런 거는 지금 너무 아닌 것 같다. 이런 거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과감없이 저희 전화번호로 전화를 지금 주시면 실시간으로 주시면 그렇게 해서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댓글창에 제 전화번호와 카카오톡 아이디 보내드립니다. 본인의 목소리가 나가도 된다 생방송에 그러신 분만 뭐 주셔야 되겠죠. 나는 싫어 내 목소리 나가는 거 싫어 하시는 분은 그냥 뭐 한 분도 전화가 안 오면 어쩔 수 없이 저는 그 여행사 항공사 호감도 조사 요걸로만 오늘 또 준비한 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전화가 안 와도 요 설문조사한 내용 보내드리고 설문조사 하면서 전화 기다리면서 전화 오면 또 전화 통화하면서 우리 같이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말고 아닌 말고 뭐 아주 굉장히 융통성 있는 융통성 있는 방송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이 더운 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뭐가 사라졌지 왜 나한테서? 이게 뭐지? 이게 왜 자꾸 사라지지 화면이? 자, 여기 깜짝 놀랐네. 자, 그러면요. 일단
전화가 안 오고 있으니까 물론 예상은 했습니다. 예, 전화가 안 오고 있으니까 그 뭐죠? 저희 창간 6주년 트래블데일리 창간 6주년 여행사랑 항공사 호감도 조사를 관련한 조사 내용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우리 매체의 어떤 그 주관적인 그 판단이나 그런 것들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요. 정말로 저희가 순수하게 이걸 그 클릭을 해주신 선택해주신 분들 의견을 그대로 저희가 과감 없이 했으니까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이 관련 기사를 보시는 분들 우리 업체는 왜 이거밖에 안 됐지라고 실망 그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뭐 성과나 실적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미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를 얼마큼 갖고 있나에 대한 조사니까 그냥 가볍게 좀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왜 꼴등이야? 뭐 우리 왜 순위에 안 들었어? 이렇게 그거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호감도 호감도라는 거는 지극히 클릭하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이제 브랜드 인지도가 우리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 정도 호감을 갖고 있나라고 척도는 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선택한 사람들의 그 주관적인 그 성향이 좀 많이 좀 이렇게 뭐죠? 저기 됐으니까 크게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구나 정도로만 가볍게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창간 트래블 데일리 창간 6주년 기념 특집 여행사 항공사 호감도 조사 지금부터 발표를 해 드릴 건데요. 누구누구 발표를 해 드릴 건데 5개 정도 질문 사항이 들어가 있고요. 답변을 공개해 드릴 건데 공개하는 와중에라도 오늘 그 메인 주제가 전화를 받습니다입니다. 예, 그래서 차기 정부에 바라는 관광 정책 이런 것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예, 요거 원하시는 분 있으면 과감 없이 편하게 전화 주세요. 예, 전화 주시면 재밌잖아. 이런 거 언제 해봐? 재밌잖아 그냥. 그죠? 예. 그리고 해서 나 이런 것 좀 우리 다음 정부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얼마나 좀 용기 있어요. 맨날 우리가 뒤에 우리 업계가 뒤에서 욕하니까 안 되는 거야.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얘기할 거 하고 내 의견 피력하고 해서 이게 반영이 세상이 야 그거 해서 뭐 바뀌겠어? 이게 아니에요. 그게 모아지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편집본으로 들으시는 분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최소한 지금 실시간 라이브 들으시는 분이나 가다가 혹시나 들어오시면 아무튼 과감 없이 용기 내서 전화 주세요. 해외에 계신 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 아이디도 제가 지금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010-2678-545 카카오톡 아이디는 루이사 이렇게 있습니다. 자, 공개해 볼게요. 자, 전화가 안 오니까 공개를 해야겠다. 자, 먼저 첫 번째 문항은 이제 이겁니다. 자, 다음 2021년도 올해죠. 요 조사는 작년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한 12틀 정도 한 2주가량 거쳐서 첫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 가장 큰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에 대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의외죠. 지금 일본 도쿄에서 이제 올림픽이 내일인가 아마 개막을 하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무튼 한편으로는 조금 올림픽이 제대로 좀 열리지 못해서 그죠? 뭐좀 그래요, 그죠? 좀 찜찜해, 예. 찜찜해. 그래서 아무튼 자 이렇게 보시면 확실히 이제 그 동북아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그러니까 한중일 그 다음에 아시아권은 우리나라 아웃바운드가 됐든 인바운드가 됐든 그 정말 관계가 좀 더 끈끈해져야만 서로 간에 좋은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본이 38명이 일본이 좀 기대된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일본과의 어떤 정치적, 그다음에 과거 역사 관련한 그런 문제들과는 좀 별개로 보고 선택을 한 거겠죠. 그런 것까지 또 이제 좀 이렇게 올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좀 이게 사실 좀 속도가 굉장히 안 나고 있죠. 해결점을 찾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금 2021년 이제 상반기를 보낸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그런 게 좀 보이긴 하지만 이 조사를 실시할 당시는 지난해 연말과 올해 연초였기 때문에 아마 일본 시장이 좀 반전을 거두고 좀 성장을 예전만큼 성장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 지역을 일본이 가장 많은 선택을 해주셨네요. 예. 자, 그리고 2등 37분이 선택을 해주셨는데 베트남 등 동남아. 이건 뭐 어쩔 수 없겠죠, 그죠? 그동안 중국이랑 일본 다음으로 중국은 이제 상용 수요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순수 레저로만 따지면 레저 여행으로만 따지면 베트남 비롯해서 뭐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등 인도네시아, 동남아 이런 데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고정적으로 잘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지역들. 그래서 이제 베트남은 동남아 요게 이제 가장 큰 성장이 기대되는 곳이라고 37분이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북미, 이제 미국이랑 캐나다가 있는 북미 지역을 그 다음으로 좀 많이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큰 성장이 기대되는 아무래도 미국이랑 캐나다 등 기타 등등에서 북미 대륙은 유럽과 마찬가지로 그 뭐죠? 여행 로망, 여행에 대한 로망, 예. 그런 것들이 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서 이제 유럽 대륙이에요. 유럽은 뭐 워낙 또 나라가 많으니까 나라라기보다도 유럽 대륙으로 같이 이제 좀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13분. 북유럽, 서유럽, 동유럽, 러시아 포함해서. 자, 그 다음이 이제 홍콩, 마카오. 홍콩, 마카오. 특히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청 주도로 한국 시장으로 전 세계 마케팅을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홍콩의 어떤 힘은 이런 데서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품 구성하시는 분들 아웃바운드 상품 구성하시는 이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뭐 100% 확신이라기보다도 어느 정도 좀 참고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의외로 또 남미 뭐 멕시코 같은 경우 뭐 칸쿤이라든가 이런 곳의 휴양지로 워낙 이제 많이 알려졌어. 멕시코는 사실 장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칸쿤, 로스카보스 이런 데 같은 데 비롯해서 그 멕시코 자체 호텔, 리조트, 그다음에 관광청에서 그동안 한국 시장에 홍보를 너무 잘한 것 같아. 그래서 멕시코 안 가본 사람이 더 많은데 뭐 하다못해 뭐 칸쿤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많이 알려졌어. 그죠? 오히려 멕시코 시티보다 칸쿤이랑 이런데 로스카보스 뭐 이런데 굉장히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효과가 있지 않나, 영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아무튼 멕시코를 필두로 한 남미 지역도 꽤 높은 순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중국인데요. 중국이 5위, 좀 5명 정도 굉장히 좀 처졌어요, 실제. 사실적으로 보면은 중국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도 미주 노선 다음으로 중국이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좀 이미지 메이킹에 좀 많이 좀 실패를 했다. 예. 그리고 코로나가 처음 또 이제 시작이 된 게 또 어떻게 좀 안 됐지만 안타깝지만 중국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좀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사는 우리 영역에 계신 분만이 아니라 그 소비자들, 일반 소비자들도 참여한 조사이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브랜딩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좀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 저기 코로나19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한국의 여권 파워가 세계 2, 두 번째잖아요. 세 번째인가? 싱가포르 다음으로 세 번째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직도 비자를 받아야만 여행을 갈 수 있다는 이런 불편함, 예?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많이 가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어떤 그게 선택이 많이 좀 외면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이제 괌사인데 여기는 워낙 휴양지니까 휴양지의 특수성은 좀 고려를 해야 되고 휴양지 이렇게 4명 정도. 그다음에 대양주, 호주와 뉴질랜드가 있는 대양주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도양 휴양지인데 대양주는 사실 저 개인적인 판단과 예상으로서는 사실 향후에 이제 2020 코로나가 벗어난다고 쳤을 때 사실 가장 기대가 되는 지역이 저는 대양주예요. 호주, 뉴질랜드. 뉴질랜드 또 나오네. 아까 축구 얘기하다가 오늘 오프닝 멘트 때 축구 오늘 아까 올림픽 첫 게임에 축구를 져갖고 지금 속이 상해 죽겠는데 아무튼 뉴질랜드랑 호주가
사실 뉴질랜드가 엄청난 여행지잖아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죠? 여기 뉴질랜드 여행 가서 그 후회한 사람은 내가 한 번도 못 봤어. 대만족이야 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대양주와 그러니까 대양주가 호주와 뉴질랜드가 있는 대양주가 좀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저는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좀 기대가 되는 여행지로서 데스티네이션으로서 요 정도 소개를 좀 해드릴 수 있고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은 뭐 아주 당연한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예. 자, 두 번째 말씀을 전해드리기 전에 제가 계속 지금 오늘 메인 주제 그 보시다시피 전화를 받습니다. 차기 정부에 바라는 관광 정책 실시간으로 전화 주시면 뭐 본인 소개 안 해도 됩니다. 저는 뭐 인바운드 여행사입니다. 아웃바운드 여행사입니다. 정도만 소개를 해주시고 차기 정부 그 대선 캠프에 전달하고 싶은 관광 정책 관련 메시지 통화로 실시간 통화로 남겨주십시오. 부담 없이 남겨주시면 전화 걸어주시면 저희가 통화를 하면서 같이 소통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옆에 나와 있습니다. 댓글창에 010-2678-545 카톡 아이디는 멀리 해외에 계신 분이다. 그러면 우리 또 카카오 저거 있잖아. 이거 뭐였죠? 카카오톡 아이디 제가 여기 찍었으니까 여기로 저 친구 맺기 해주셔서 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전화 기다리면서 두 번째 조사한 거 보내드릴게요. 자, 2021년, 그러니까 올해는 코로나19 종식되고 여행업은 호황을 누릴 것이다. 예전처럼 돌아갈 것이다. 자, 이 조사 기간은 작년 연말 12월 28일에서 올해 2월 28일까지 두 달 정도 긴 시간 답변을 받았습니다. 역시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신 바와 같이 호황을 누릴 것이다 라고 호황을 누릴 것 같다라는 고 대답을 해주시면 한 18명 100명 정도니까 100명 중에서 18명이니까 한 18% 그리고 나머지 한 82%가량은 아니다. 코로나19가 올해 끝난다 하더라도 당분간 침체는 이어지고 침체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만약에 다음 달에 지금 전문가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그 정부 이제 관련 당국에서는 8월 최대 그러니까 하루 확진자 2,000명대 정점 찍고 그 다음부터는 빠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이 좀 신뢰가 가요. 왜냐하면 사실 1년 전에는 이런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백신도 없었고 이런 데이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예측이 불가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은 이제 1년 정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 그 관련 당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이과에서는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 아니야. 다 이과 출신.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것은 이제는 그 이과의 영역이 아닌가. 이과를 전공하시. 이과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쌓아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예측이 맞을 것 같아. 그래서 한 7월 말 8월 정도까지 정점 하루 최대 확진자 2,000명 찍고 그 다음부터 백신 영향 비롯해서 쭉쭉 빠져서 가을역에는 이제 어느 정도 정상 수준으로 이제 어쩌면은 겨울역에는 이제 마스크 좀 벗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부터는 이과의 영역이다. 우리 문과 출신은 그냥 잠잡고 따르자. 그게 애국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지금 조사표에 보시는 바와 결과는 이렇게 나왔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종식이 되면 호황을 뭐 예년 수준으로 좀 도달하려면은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급박하게 V자형 곡선을 치고 성장을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이 이제 아무래도 날씨도 덥죠, 그죠? 날씨도 덥고 아마 그래서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 계신 분들이 뭐 에어컨 속에서 하루 종일 계신 분들도 아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거예요. 그 에어컨 저기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밖에서 좀 계신 분들은 또 날씨가 너무 더워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라이브 방송 이게 보고 싶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신 7분 이상 되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예, 많은 적극적인 참여와 실시간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잘 보고 계시죠? 전화 주세요. 전화. 차기 정부에 바라는 관광정책. 예,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제 생각에 오늘 한 통, 두 통이라도 오면 성공인데 제가 안 올 것 같아. 제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 예상은 했기 때문에 제가 또 해서요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 거 저희 여행사 항공사 호감도 조사 요거를 제가 지금 준비를 한 겁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주요 여행사 호감도 조사입니다. 질문을 여행사의 규모와 성과 등과는 관계없이 좀 호감도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좀 호감이 가는 여행사가 어디냐라고 좀 질문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뭐 실적이 어쩌고 BSP 실적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딱 들었을 때 이 여행사는 그냥 이름만 들어도 그냥 호감이 가 이런 거예요. 가볍게 좀 들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한 100명으로 딱 잘랐어요. 그래서 이른바 백인 설문으로 했는데 요거는 이제 올해 2월 15일부터 3월 말일까지 한 달 보름 정도 해서 한 40여 일 정도 거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호감도가 높은 곳으로 온라인 투어를 한 40%가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요거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면 요거는 저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히 들어와서 클릭을 해주신 그 숫자예요. 근데 요 온라인 투어 요거 선택하실 때는 또 댓글도 좀 많이 달렸어요. 댓글도 많이 달렸고, 근데 뭐 온라인 투어 관계자분들 중 있겠지. 그분들도 관계자분들 눌렀겠지.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분들은 그건 부지런해서 누른 거니까, 그죠? 그렇게 온라인 투어가 아무튼 한 4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의외로 또 한진관광이 또 23% 정도 이렇게 또 차지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이 어디냐면 모드 투어도 한 12%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다음이 어디야? 노란풍선 7%, 그 다음에 인터파크 투어 6%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레드캡, 그 다음에 하나투어와 참좋은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했고, 롯데관광도 순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KRT 여행사도 제가 걸어놨는데 오늘 한 분도 선택을 못 받았어요. 요거는 좀 KRT가 그 뭐죠? 그 교원 KRT로 인수가 된 직후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금 그런 부분에서 그 좀 집중도는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요 정도 레벨이면 요 여행사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한두 개 여행사는 있을 줄 알아요. 제가 어느 여행사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근데 그거는 일단 뭐 제가 좀 인지를 못했거나 뭐 아무튼 그래도 BSP 실적 위주로 일단은 좀 그걸 기준으로 좀 잡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래도 요 여행사도 좀 일단은 요 조사 대상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거는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최대 10개 정도로만 자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최대 10개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그 컴퓨터 시스템 저희 요 설문조사하는 시스템상 최대 그 객관식 같은 경우는 10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요 여행사 호감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행사의 규모 그리고 성과 등과 관계없이 호감도가 높은 브랜드 이미지가 나한테는 이렇다, 이런 게 굉장히 이 브랜드가 나는 호감도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선택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걸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님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희수님 반갑습니다. 더운데 어떻게 지내시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 방송 매주는 아닌데 그래도 들어와 주세요. 그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김희수님 반갑고요. 자, 그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 이제 외항사인데 외항사. 국적사는 안 했어요. 국적사는 의미가 없어. 국적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죠? 국적사는 안 했고,
그 다음 이제 외항사 호감도 조사로 넘어갈 텐데 공개하기에 앞서 오늘의 메인 주제는 사실 이게 아니라 전화를 받습니다. 차기 정부에 바라는 관광 정책입니다. 차기 정부에서 이런 관광 정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그 옆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제가 남겨드릴게요. 제 전화번호 010-2678-545 카카오톡 아이디 요거 해서 전화 주시면 뭐 이름 뭐 업체명 이런 거 소개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어디 뭐 인바운드 여행사 합니다. 뭐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좀 목소리 나가는 거 허락하신다면 뭐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누가 전화를 딱 주셨는데 바로 끊어버렸어요. 예. 전화번호는 저한테 찍혔는데 제가 또 바로 전화하신 다음에 끊으셔갖고 또 제가 먼저 이렇게 또 전화할 수 없잖아요. 신뢰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일단 지금 프로그램이 일단 제가 전화를 받는 그런 저기 구성으로 해놨기 때문에 했잖아요. 그래서 방송 끝날 때까지 전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전화 한 통도 안 오는 거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전화 한 통도 안 오는 거. 예? 어차피 안 온 거 아무도 안 올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그 예상이 아마 맞을 것 같고요. 그 예상이 저의 예상이 빗나가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김희수님 댓글을 남기셨어요. 오늘 매장을 이용하는 매장에서 근무하시나 보죠. 어떤 매장에서 남자 고객이 제가 작년에 내가 탔던 아시아나 A380 비행기를 타보고 싶대요. 내가 매장을 이용하는 남자 고객한테 A380 비행기를 타려면 백신부터 맞으라고 했어요. 저 백신 맞거든요. 맞았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예. 그 A380에 우리 김희수님은 A380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예. 지난 방송 때도 들어오셔서 A380에 대해서 수차례 강조를 좀 해주신 것 같고, 그리고 혹시 제가 그 우리 여행 유튜버들이랑 해서 이렇게 좀 몇몇 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저희들끼리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손님들의 손님이 된다. 어떤 그 댓글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의 그 어떤 그런 에피소드들도 많이 이렇게 돌거든요. 근데 그 아무튼 우리 김희수님도 굉장히 좀 그 개성도 강하시고 굉장히 재밌으신 분이에요. A380 이용을 좀 많이 하시고 그것도 전 세계에 있는 가이드 분에 대해서 우리 또 상당히 좀 조예가 있으신 분 같아요. 댓글 남기시는 거 보면. 아무튼 우리 김희수님 반갑고요. 저 엊그저께 우리 사이판 제가 유튜브 통해서 취재할 때도 아마 잠깐 들어오셨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맞죠? 그죠? 예. 자, 그렇게 아무튼 반갑고 우리 구독자님들 다 또 실시간으로 참여해주신 분들 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자, 그쵸, 김인수님? 예,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조사 내용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미주 대륙. 그러니까 미주 대륙이라 하면 제가 여기서 어디로 구분을 했냐면, 미국, 캐나다, 그 다음에 남미, 대양주를 운항하는 그러니까 대양주는 미주는 아닌데 아무튼 그 일단은 카테고리에 넣었어요. 운항 중인 외항사, 외국 항공사, 그러니까 한국 국적사는 뺐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에어부산, 제주항공, 기타 등등. 일단 LCC는 장거리 가는 게 드무니까 몇 개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럴 바에는 국적사는 빼자 해서 국적사는 빼고 외항사 중에서 요 지금 지도 여기 보이죠? 제가 지도만 다시 이렇게 이미지 편집을 했는데 여기에 북미 대륙, 남미 대륙 여기랑 이제 대양주 운항하는 외항사 중에서 호감도가 가장 높은 항공사는 어디입니까? 라고 했더니 에어 캐나다가 26%로 가장 많은 분이 에어 캐나다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에어 캐나다는 제가 에어 캐나다를 타고 직접 캐나다를 몇 번 가봤지만 굉장히 기내 분위기가 뭐라 그럴까 캐주얼하고 캐주얼하고 굉장히 자유스러워요. 그 뭐래서 땅콩 간식 같은 경우 좀 달라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저기 좀 승무원이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면 이렇게 우리는 굉장히 좀 약간 보수적인 문화라서 이렇게 직접 가서 공손히 줘야 되는데 에어 캐나다는 좀
이렇게 거리가 좀 있다. 그럼 뭐 가볍게 이렇게 또 던져주시는 센스. 받으면 아주 기분이 좋아. 그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굉장히 캐주얼한 문화예요. 제가 그걸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해서 굳이 뭐 이렇게 구신구신거리면서 그럴 필요가 있어? 좋더라고. 캐주얼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자유분방함, 그래서 에어 캐나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은 호감을 많이 갖고 있죠. 캐주얼한. 그러면서도 에어 캐나다는 품격이 느껴져. 품격이 느껴져. 그런 품격은 뭐 고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캐주얼하게 하면서도 남들이 말 안 해도 이 품격이 느껴지는 항공사. 그래서 아마 어떤 그 호감도에 있어서 많은 분이 선택해 주신 것 같고, 아까 그 두 표 차이, 두 명 차이로 이제 그 다음으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항공 요거를 선택을 또 그 다음 순서로 한 24% 정도가 선택을 해주셨네요. 제가 유나이티드 항공도 또 이렇게 이용을 미국 본토에서 제가 이용을 해봤는데 뭐 서비스가 그러니까 지상에서 서비스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 어디지?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였더라 내가 샌프란시스코에서 LA로 국내선 환승을 하는데 유나이티드로 그런데 그 이제 짐을 붙이는데 지금 그 샌프란시스코 공항도 짐 붙이는데 이제 자동으로 돼 있어요. 근데 자동으로 돼 있긴 했는데 그게 한 2년 전이었으니까 거기 이제 그래도 이제 지키는 할머니들이 있는데 역시 이제 뭐그 say hello 하시는데 아주 좋아 재밌어 매너도 있고 그래서 나보고 또 소년이래 이 또 제가 이 비주얼이 또 약간 동안이잖아. 그래서 나보고 소년이라고 호칭을 부르시더라고 할머니가. 그래서 기분이 일단 좋잖아.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굉장히 친절하고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에어 캐나다 다음으로 유나이티드 항공을 선택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이 이제 델타랑 하와이안 항공인데 한 명 차이로 3위가 델타 항공. 델타도 왠지 모르게 좀 끌려. 왠지 모르게 호감도가 있어, 그죠? 그 다음 이제 하와이안 항공은 또 하와이 갈 때는 이제 기분이 좋잖아. 그때 거저 먹고 들어가는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거야. 일단 기분이 좋잖아. 휴양지 갈 때, 그죠? 좋잖아 일단. 하와이 여행 갈 때 하와이안 항공을 타는데 기분 나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그 여행지 목적지가 어디냐 따라서 또 비행기 탈 때 기분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하와이안 항공이 그 다음으로 한 16명, 16% 정도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김희수님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비행기 타려면 백신을 맞아야 되죠? 안 맞으면 비행기 못 타죠? 안 맞아도 탈 수는 있습니다. 안 맞아도 탈 수는 있는데 좀 복잡해집니다. 일단 그게 어느 나라로 가는 비행기냐에 따라서 다른데 일단 백신을 안 맞으면 아예 못 타는 지역도 있고 탈 수는 있는 지역이 많긴 합니다만 음성 확인서도 필요하고요. 또 안타깝게도 현지를 가시면 좀 격리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뭐 프랑스나 이런 데는 격리 없다고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백신을 안 맞고 지금 한국을 벗어난다는 거는 일단 나는 코로나를 사랑한다. 난 정말 코로나19가 걸리고 싶다. 난 정말 코로나19라는 존재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 그와 만나고 싶다. 그러면 백신 안 맞고 비행기 타실 수 있어요. 가시면 돼요. 일단 한국을 벗어나고 싶다. 멀리 안 가셔도 됩니다. 지금 올림픽이 열리는 일본에 가셔도 거의 하루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난 정말 코로나가 좋다. 그러면 이제 뭐 안 맞고 가셔도 갈 수는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계속해서 전해드리면은 그 이제 델타 하와이안 항공에 이어서 어디입니까? 아메리칸 항공이 이렇게 되고 아무래도 미주 노선 항공사가 많네요, 그죠? 그 다음이 이제 아에로멕시코 이렇게 나왔어요. 아에로멕시코가 이제 장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멕시코를 직항으로 가는 유일한 항공사입니다. 그래서 아에로멕시코가 아마 더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갈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어 뉴질랜드가 이제 그 로고 브랜드 색깔이 좀 블랙인데 아주 여기도 멋있어. 근데 아무래도 그 다음에 이제 제스타는 0표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지금 제가 요거는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아. 이 조사 항목을 그렇다고 대양주만 따로 띄워놓기에는 시장이 너무 작아서 요건 제 실수긴 한데 어쩔 수 없이 미국 캐나다라는 그 어마어마한 시장 그 대상이랑 같이 묶어 버리다 보니까 많은 표들이
많은 선호가 이제 미주 지역이랑 캐나다 지역 가는 항공사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좀 빼앗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금 조사를 처음에 짤 때 좀 실수를 한 게 있지 않냐. 그렇다고 대항주 몇 개를 따로 조사하기도 좀 그렇게 애매하기도 해서 이렇게 넣었는데 그건 제 실수도 좀 있었다라는 거를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스타도 이게 원래 그 이제 그 오픈하자마자 코로나가 얼마 후에 터져갖고 이게 지금 사실 그걸 못 걷었는데 이게 제주항공이랑 저걸 맺었잖아요. 저걸 맺어갖고 이게 저렴한 가격에 호주를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노선 항공이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아마 풀리면 제스타 이용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아무튼 미주, 캐나다, 남미, 대양주 이렇게 운항하는 외항사 중에서 그 뭐죠? 그 호감도 조사를 항공사를 이렇게 좀 해봤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볼 텐데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메인 주제는 지금 같이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죠? 그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받습니다. 그 차기 그 정부에 바라는 그러니까 각 대선 캠프에 저희가 모아서 전달해 드릴 내용 그거 전달해 드리려고 오늘 전화를 받아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 봤습니다. 박송사님 들어오셨군요. 늦었습니다. 유튜브는 늘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우리 박송사님 반갑습니다. 예. 그 혹시 차기 대권 캠프에 대선 캠프에 전해드릴 관광산업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거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그 의견 있으시면 저희 지금 그 여기 그 댓글창에 저희 그 전화번호 공개된 전화번호에 라이브로 전화 혹시 주시면 같이 통화하면서 목소리 공개하면서 통화를 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예. 자, 지금 저희가 그 계속해서 저기 뭐죠? 저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항사랑 항공사 그 호감도 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자 장면으로 넘어가서 자 이렇게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럽 대륙 유럽 대륙 보이시죠 화면? 자 지금 유럽 대륙 자 이게 몇 번째니 다 마지막인가?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인 것 같지? 마지막일 거예요 아마 이게. 자 유럽 대륙 운항하는 한국에서 유럽 대륙 운항하는 외국 항공사 호감도 조사 결과 발표입니다. 조사는 올해 4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한 2달 정도 걸쳐서 했습니다. 예. 요것도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이 대상을 10개 정도밖에 못해 맥시멈으로 10개이기 때문에 10개만 넣습니다. 요 중에서 빠진 항공사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조사를 백인 설문 저희 트래블데일리 창간 6주년 기념 특집 설문조사 유럽 대륙 운항 외항사 호감도 조사입니다. 1위는 에어프랑스 KLM이 22%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에어프랑스 KLM을 저도 이제 타보긴 했지만 그 뭔지 좀 이 프랑스라는 어떤 이미지가 갖고 있는 그런 그런 멋짐에 대한 어떤 인식 그런 것들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에어프랑스 KLM이 호감도 외항사 유럽 지역 운항 외항사 중 호감도 조사 가장 22% 차지했고 그 다음이 이제 그 북유럽의 대표 항공사죠 핀에어가 21%로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핀에어는 일단 최고의 안전성 그 다음에 어떤 북유럽의 멋스러움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을 좀 호감을 많이 받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김희수님이 또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A380을 사랑하시는 우리 김희수님 저 의견이 있습니다. 차기 정부에 바라는 것은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대한항공 A380, 아시아나 A380 각각 뉴욕, 파리, 방콕, 홍콩, 시드니,
런던, 로스앤젤레스, 프랑크푸르트 투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죠. 우리 희수님, 김희수님. 자, 잘 들으세요. 김희수님이 A380을 사랑하시는 건 제가 알겠는데 A380은 한 대에 400에서 500명을 다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항공사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많은 항공사들이 처음에 그거를 노리고 많이 A380을 사들이고 도입을 했는데, 그래서 홍보도 어마무시하게 했죠. 무시하게. 근데 운용하다 보니 그게 등치만 너무 커갖고 거기다가 승객을 다 채우려면 오히려 그게 효율성 면에서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항공사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이른바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A380은 이제 시장에서 퇴출이 되는 분위기였고 이미 퇴출이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A330 정도가 가장 효율적인 면에서 가장 좋은 항공사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희수님이 A380을 사랑하는 건 알지만 항공사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항공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항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항공사에서 A380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그런 항공사니까 A380을 정 좋아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시면 쇼핑몰에 보면 그 항공기종별로 그 프라모델 그게 팔아요. 그게 팔어.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 좀 구입하셔서 저기 집안에다 멋있게 또 이렇게 장식해 놓으시는 것도 A380을 사랑하시는 분의 어떤 그런 허전함을 달래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리고. 리라님 오래간만에 들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리라님.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여행 보험 표준 법률을 소비자 그러니까 계약자죠. 소비자 입장에서 좀 더 강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믿고 여행을 안심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라님 말씀은 그 여행자 보험의 그 내용들이랑 그런 그러니까 기준을 갖다가 좀 소비자의 입장을 좀 더 들어달라. 그런 조항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죠? 예. 당연한 지적이고 아주 이 부분도 아마 검토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리라님 아무튼 좋은 의견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및 중동 지역 항공사 운항하는 항공사 중에서 호감도 높은 항공사 한국인들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1위는 에어프랑스 KLM, 두 번째로는 이제 피네어를 많은 분들이 선택해 주셨고요.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루프트한자 항공, 독일이죠,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인데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 그룹이라고 봐야 돼요. 그룹으로 봐도 돼. 루프트한자 항공도 한 13% 정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루프트한자 항공도 굉장히 아마 루프트한자 항공이 역사로 보면은 가장 이게 되게 오래됐어요. 제가 이거 내가 되게 가물가물하네. 내가 이런 역사를 내가 되게 잘 알았는데 아까 우리 여기 요거 한번 보고 가시게 내가 그거를 줬다. 이런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 요 아메리칸 항공 있잖아. 아메리칸 항공. 그 지금 항공 마일리지 있죠. 나 헷갈리냐 또 갑자기. 항공 마일리지를 처음으로 도입한 게 아메리칸 항공, 영국 항공인가? 아무튼 제가 지금 나 이게 다 까먹었네. 제가 알기론 항공 마일리지를 도입한 게 아메리칸 항공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메리칸 항공이 항공 마일리지를 처음으로 도입했어요. 이런 것들 이거 안 하면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우리 또 우리 항공 전문 기자가 또 있는데 내가 사전에 좀 약속을 해서 전화 통화를 해서 좀 재밌는 얘기 좀 들려달라 할 걸 그랬다. 아무튼 우리 또 김희수님 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오늘 매장을 이용하는 남자 고객이 재작년에 내가 다녀온 여행지 두브루니크가 멋있다던데 저기 크로아티아 두브루니크가 멋있다고 하던데 내년에 티웨이 항공이 두브루니크 취항하는 거 맞나요? 그것도 A330으로 가던데 그건 모르겠어요. 티웨이 항공이 크로아티아 그 얘기가 있었나? 기억이 안 나네.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장거리라 티웨이 LCC, 그러니까 저비용 항공사들이 장거리 가는 거는 소식을 제가 많이 아는데 이거 쉽지 않을 텐데 A330 티웨이 항공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튼 피네어 그 다음에 루프트 한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선택을 해주신 게 한 12% 정도로 에티하드 항공과 터키 항공을 또 선택을 해주셨어요. 지금 두브르니크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댓글 김희수님께서 제가 그 크로아티아를 갈 때 자그레브를 갈 때 터키 항공을 타고 갔어요. 터키 항공을 타고 갔는데 그 당시 그게 한 4년 5년 전이었지. 그 당시에 인천으로 오가는 터키 항공은 그 이코노미와 비즈니스의 중간 형태인 프리미엄 이코노믹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앉아서 갔는데 아주 서비스가 아주 굉장히 편안하게 갔다 온 터키 항공이 좋았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터키 항공은 당시에도 그 이제 기내식을 제공할 때 그 터키인의 셰프가 탑승을 해서 기내식을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럼 기내에서 그러면 셰프가 직접 만들어? 그건 아닐 테고 그래서 봤더니 뭐 기내식은 원래 만들어져 있던 게 이제 납품이 되는 건데 이제 셰프가 그 이제 복장을 갖춰 입고 나와서 그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것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이 12%를 선택받은 에티하드 항공은요. 우리 김희수님이 A380을 자꾸 말씀해 주셨으니까 에티하드 항공을 타고 제가 재작년에 이집트를 에티하드 항공 A380을 타고 갔습니다. 1층에 앉았는데 에티하드 항공은 그 A380은 1, 2층으로 나눠졌어요. 1층에 맨 앞자리 좌석을 그때 추가 요금을 제가 조금 더 한 30불인가? 30불인가? 50불이 정확히 한 30불 정도였을 거예요. 그걸 추가 요금을 내면 A380 이코노미성 앞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타고서 경유를 해서 가는 건데 굉장히 편하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에티하드 항공도 굉장히 호감을 인정받는 그런 중동 지역 대표 캐리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박성사님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트래블 버블로 여행 가능한 해외 국가, 도시, 여행 기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어플이나 부서를 오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송산 선생님, 우리님, 제가 요거 설명을 좀 해드리면 트래블 버블로 여행 가능한 해외 국가 도시 이게 일단 요 질문 자체가 조금 잘못 좀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트래블 버블을 맺은 국가는 사이판밖에 없습니다. 북마리아나 제도죠. 그 중에서 3개 섬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아는 사이판과 우리가 트래블 버블을 6월 말에 체결을 했죠. 트래블 버블을 체결을 했지만 사실상 트래블 버블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국가를 가기가 사실은 지금 더 쉽습니다. 원래 트래블 버블을 맺으면 뭐 백신이고 나발이고 뭐 다 필요 없이 그 맺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국민들은 양국을 음성 확인서도 필요 없고 백신도 필요 없고 그냥 자유롭게 예전처럼 해야지 그게 원래 트래블 버블의 애시당초 취지였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약속을 맺은 그 사이판과 트래블 버블을 맺었지만 현재로서는 백신만 맞았다 하면은 음성 확인서만 있으면은 사이판을 가서 격리 없이 지낼 수는 있어요. 근데 여행사를 통해서 패키지로 가면은 현지에서 거쳐야 되는 PCR 검사 같은 비용도 공짜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유리한 점은 있고요. 그리고 트래블 버블로 여행 가능한 국가라는 개념은 지금 좀 질문 자체가 조금 잘못된 질문이고요. 백신을 맞았다 하면 격리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몇 개가 있죠. 프랑스를 비롯해서. 그 영상 컨텐츠는 제가 한 3주 전, 4주 전에 따로 만들어 놓은 영상 컨텐츠가 있습니다. 영상 컨텐츠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비교적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여행지에 대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참고하셔도 되고요. 근데 현재로서는 트래블 버블을 맺은 국가는 우리나라 사이판밖에 없고 사이판 어차피 백신을 맞고 2주가 지났다면 갈 수 있는 나라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오히려 그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고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더 뭐라고 그럴까요? 쉬운 쉽게 이해를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가 격리 없이 갈 수 있는 지금 갈 수 있는 해외 여행지 제가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요거를 제가 링크를 지금 남깁니다. 요 링크를 요걸 보시면 아마 참고를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미리 다 만들어 놨죠. 예. 그래서 트래블 버블로 여행을 갈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그 개념 자체가 지금 트래블 버블에 대해서 정부에서 너무나 이상하게 그걸 맺었어요. 자, 모리셔스나 캐나다는 리라님, 제가 엊그저께 안 그래도 지금 계속 저희 트래블 데일리 그 신문을 저희 매체를 통해서 지금 계속 공개를 지금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그거 말씀 질문을 주셨으니까 제가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캐나다 9월 7일부터 백신 맞고 2주 지나면 갈 수 있습니다. 예. 9월 7일부터 백신 맞으시면 돼요. 백신 맞으셔야 되는데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2차 접종까지 맞고 2주가 지나서 항체가 형성된 그 기간이 지나야 되고요. 입국 전에 음성 확인서 제출하시면 캐나다는 9월 17일부터 현재 기준, 지금 이 시간 기준으로서는 그래요.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겠는데 변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캐나다는 9월 7일부터 한국 사람도 백신을 맞았으면 가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리셔스를 말씀해 주셨어요. 모리셔스도 저희가 엊그저께 기사로 한번 나갔었습니다. 모리셔스 어떻게 가나요? 자,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7월 15일부터 이미 지났죠. 엊그저 저번 주부터 해외여행객 입국 허용을 재개했습니다. 조건이 있겠죠. 백신 접종을 받은 여행객들 모리셔스 가실 수 있습니다. 박송사님, 유튜브를 좀 더 꼼꼼히 챙겨봤는데 혹시 몇 회 올려주셨나요? 지금 요거에 링크 보이세요 혹시 박송사님? 요 링크 지금 요거를 제가 링크를 지금 계속 제 댓글 제가 스스로 댓글에 지금 요 링크 요거 했죠. 요거를 타고 들어가시면 돼요. 야, 요거 복사가 안 되나? 복사를 하기 좀 불편하시나? 핸드폰으로 볼 경우에는 요거 바로 링크를 딱 클릭을 하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바로 그거를 그 나중에 한번 보세요. 보시면 아니면 그 뭐죠? 자가격리 없이 갈 수 있는 해외여행지라고 치시면 그 관련한 컨텐츠 올린 사람이 한국 사람이 몇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거의 유일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찾아보시면 돼요. 예. 자, 오늘 원래 보신 것 같이 전화를 받습니다. 차기 정부에 바라는 광화문에 실시간으로 전화를 좀 받았는데 전화는 한 통도 안 오는 거에 제가 예상을 해서 역시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아무튼 그걸 대비해서 전화 안 올 줄 알고 제가 지금 혹시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모르실까봐 트래블 데일리 창간 6주년 기념으로 여행사 항공사 호감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유럽 대륙이나 중동 대륙으로 운항하는 항공사 중에서 호감도가 높은 항공사 에어 프랑스 KLM, 그 다음으로 피네어, 그 다음으로 루프트한자 항공, 그 다음에 에티하드 항공, 터키 항공이 공동 순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에미레이트 항공, 중동의 대표 캐리어죠. 두바이도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로트, 폴란드 항공, 요것도 아주 많은 분들이 또 선택을 해주셨고, 아에로플로트 러시아 항공, SU죠. 요거를 제가 1995년에 김포에서 타고 모스크바로 타고 갈 때 아에로플로트 러시아 항공 옛날에 그 지금은 아에로플로트 항공사에서 주로 에어버스 사건을 많이 쓰는데 그 당시엔 자기네 거였거든. 일류신이었나 그때 기종이 일류신 자기네 거. 이걸 타고 가는데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안전하게는 가는데 뭐 장난 아니었지. 그게 1995년인가 96년 기억도 안 나네. 그랬 아에로플로트를 처음 타봤 그때. 지금은 뭐 엄청나게 좋아졌다 그러네. 그런 순위로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영국 항공도 한 표 정도를 받았습니다. 영국 항공이 사실 굉장히 전 세계 항공사 중에서 진짜 맏형벌인데 한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브랜드 인지도가 많이 확장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거는 분명히 한국 시장 대상으로 맡아서 무언가를 한 업체 문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업체 관계자들이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분명히 조금 분석할 필요는 있습니다. 영국 항공이 유럽 캐리어 중에서 많은 부분 그 홍보라는 관점에 있어서 많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항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예. 영국이란 나라도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 그죠? 여행지로서도 그렇고. 자, 트래블 데일리와 여행중개소와 트래블 데일리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보내드리고 있는 라이브 생방송. 오늘 순서는 전화를 받습니다. 차기 정부에 바라는 관광정책 실시간 전화를 주시기를 바라는데 한 분도 안 주셨고요. 그래서 안 주실까봐 제가 준비한 트래블 데일리 창간 6주년 기념 여행사, 항공사 호감도 조사, 설문조사한 거 보내드렸습니다. 김상윤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셨습니까? 예, 댓글을 주셨습니다. 의견을 또 밝혀주셨네요. 향후 포스트 코로나 여행 준비도 잘해야겠지만, 우리 여행업은 향후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다른 감염병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돼지 구제역 걸리면 살처분할 때처럼 보상이 되게끔 감염병 대비 보험 정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봤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보험회사가 이걸 만들어 주겠어? 예를 들어서 기업 보험을 드는 거지. 여행사에서는 좀 돈을 크게 들여서라도 장사가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게끔. 근데 보험사가 얼마나 이게 잘 들어가는 사람인데 이 보험을 만들어 주겠습니까? 근데 그걸 정부에서 관여를 할 수는 없지. 보험사한테 야 너네 이거 만들어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난해한 김상윤 대표님 그죠? 문제일 것 같아요. 그죠? 이 부분 협조는 문광부에서 협조해야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요것도 일단은 킵해 놓겠습니다. 킵해 놓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활발한 논의 또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좀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제가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요거 지금 우리 아까 리라님 부산에 계신 리라님이 주신 리라님은 또 현장에서 이렇게 숲 해설가로 지금 원래 일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도 조금 정책 부분에서 좀 이런 것들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그런 것도 좀 답변을 주시면 말씀을 주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리라님 보고 계신다면. 그리고 우리 김상윤 우리 대표님이시거든요. 여행사 부산에서 김상윤 대표님도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전화로 주셨으면 좀 더 생동감 있고 박진감 넘쳤을 텐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라이브 방송을 전화 통화를 하는 거는 조금 우리 또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저는 준비가 돼 있는데 참여해 주신 분들이 조금 아무래도 좀 익숙해지지 않고 그죠? 전화 통해서 목소리 나가는 게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고 다음부터는 제가 몇몇의 일부라도 좀 섭외를 좀 해놔야겠어요. 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도 좀 제가 오늘 좀 할 테니 전화 좀 주십시오 해서 실제로 좀 이렇게 좀 하는 것도 연출도 좀 필요해 보여요. 그죠? 또 오늘 메인 주제 아무튼 전화를 받습니다.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정책. 우리 K스타일 투어 TV님은 우리 또 인바운드 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댓글 남기셨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기준. 이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5인 지금 이 소상공인의 기준을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업체만 소상공인인가요? 그렇게 지금 돼 있나요? 저도 트래블데일리 대표이긴 하지만 저는 직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소상공인의 기준이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업체만 소상공인으로 지금 아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좀 들여다볼게요. 근데 이런 기준을 좀 완화해달라 뭐 이런 요청. 이것도 좋죠. 왜냐하면 여행사들이 직원 10명 정도 있는 여행사가
제가 딱 보면 제일 애매해. 진짜요. 10명 월급 주려면요. 꽤 많이 벌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10명 있는 여행사가 작다고 할 수는 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크다고 할 수도 없어요. 아주 애매해. 네, 아무튼 K스타일 투어님 최소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처럼 여행업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다른 업종은 어, 10명 미만도 소상공인으로 정도를 쳐주는데 어, 여행업 이런 게 있구나. 그래요. 우리 K 스타일 투어 TV는 요거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나 이 공부를 좀 해볼게 내가. 이게 나 몰랐거든요. 여행업도 포함시켜야 돼. 이런 의견 좋아요. 이런 거 다 얘기 모아서 얘기. 그러니까 좀 댓글 남겨주세요. 좀 이렇게 좀. 예? 우리 박주인님도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버티다가 작년 10월에 권고 사직했는데 작년 대비 5명 이상이라서 안 된다고 해서 지원 못 받았대요. 박주인님도. 아, KSR 투어님 그래서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 정책 모두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이런 거. 그래 이거 제가 이 부분 좀 더 공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문체부가 이런 거를 알아서 교통정리를 해주셔야 돼. 큰 것만 알고 그렇죠. 심사위원 대표. 내가 이거 몰랐어. 내가 직원을 안 더 봤거든. 제가 참관한 지 6년 됐는데 혼자 버는 거 혼자 다 내가 먹으려고 직원을 안 뒀어. 혼자 나 힘들어도. 몰랐어요. 4명까지 12개월 13개월도 소상공인 인정이 됩니다. 요것도 우리 김상현 대표님이 남겨주신 거 요것도 내가 한번 공부해 볼게요. 요거 공부해보고 자세히 좀 한번 제가 스터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제가 몰랐던 부분이라 그건 여행업이 아니라 이건 전반적인 그런 고용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제가 공부를 좀 해볼게요. 의견 주신 것 다음으로. 자, 우리 트래블버스님, 여행버스님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늦게 왔네요. 아닙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 회사도 전혀 지원이 안 됐습니다. 박주인님도 소상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10명 미만이 아니라 그 이상이었나 보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문체부에서 미리 좀 교통정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죠? 이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 담당입니다. 그러겠죠?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요거 한번 좀 물어보고요. 좀 공부 좀 해볼게요. 이건 취재 차원이 아니라 제가 일단 파악이 전반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 그 중소벤처나 그런 부분 에서 여행업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미리 지금부터 좀 수집을 해서 의견을 모아서 차기 대통령 되는 정부나 정권한테 미리 이런 관광 정책들 그쪽에서도 약속을 해야 될 거야. 그쪽이 지금 우리 쪽의 말을 가장 잘 들어줄 때는 당선되기 직전까지예요. 투표하기 직전까지. 그 전까지 우리의 의견을 모아서 우리 밑바닥의 인심, 여론을 모아서 전달하자는 취지로 제가 지금 이걸 하고 있으니까 그 각 여당과 야당의 그 각 캠프가 꾸려질 때까지 그러니까 좋은 의견들 좀 많이 남겨주세요. 김상윤님, 나라에서는 직원들 고용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일터진이 소상공인들만 지원하는 게 웃기죠. 요것도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올 때 다르고 나갈 때 다른 거야.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현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참 잘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런 틈새는 조금 더 신경을 써줬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어차피 뭐 위에서 말한다고 안 듣는다며 행정부에서 버티라고 해서 작년 10월까지 버티고 있으면 도저히 안 되어서 권고사직했지만 현재를 안 보고 작년 재작년을 보더라고요 우리 박주인님. 1시간 더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저는 상관없는데 계속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는 뭐 밤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 때문에 저쪽에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저희 식구들이 너무 불쌍해서 소음 들어갈까봐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아무튼 그건 상관없이 계속 얘기해 주세요. 의견을 남겨주면 뭐 1시간 더 하든 2시간 더 하든 아무튼 좋은 의견 나올 때까지 저 계속 해볼게요. K스타일 투어님, 투어TV님, 매출액 기준도 4억 미만인데 업종별로 기준을 달리해야 합니다. 업종별로 기준이라는 거는 무슨 여행업, 관광업과 또 다른 업종과의 그런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은 리라님, 부산 울숙도에 누가 카톡이 왔네. 계속 하십시오라고 누가 계속.
리라님은 이런 또 댓글 남겨주셨어요. 부산 을숙도 에코센터에는 철새를 보러 오던 일본인들이 많았습니다. 중국인들은 패키지 여행에 포함되어서 오셨고요.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사실 양국 간 관계로 자연탐방 교류마저도 끊겨졌죠. 한중일 비슷한 생태계의 교류를 보고 보장, 홍보해주는 기준이 생길 수는 없을까요? 이거는 이제 지자체에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란 지자체에서. 이거는 이제 정부 이런 내용까지 대선 캠프에 하기는 너무 디테일하니까 이거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 나는 사실 진짜 한중일이 이런 생태 이런 거 이렇게 필요해.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외교적인 문제. 근데 이런 부분은 좀 지자체에서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일단 우리가 지금 의견을 받고 있는 거는 좀 큰 틀에서 다음 대선 그러니까 대선 캠프에 전달할 우리 업계 좀 큰 틀에서의 어떤 정책들 그런 현재 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정책들을 조금 의견을 좀 내주시는 것도 리라님 의견 굉장히 고맙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 계속해서 의견들을 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혹시 제 전화번호를 모시면 전화로서 나는 진짜 할 말이 많어. 나는 댓글도 좋지만 난 정말 할 말 많어. 나 오늘 라이브 방송 때 여행중개소 2부장이랑 나 진짜 요거 갖고 나 통화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 010-2678-545 요거 전화 주시면 목소리 실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한중일 비슷한 생태계 교류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정대혁 대표님 들어오셨습니다. 여행업에 대표성 있는 단체가 없죠. 현재는 중구난방인데 우선 여행업의 목소리를 하나로 만들 단체, 협의체가 필요합니다. 노조도 없고. 야 이거는 진짜 이거 진짜 우리 정 대표님 중요한 말씀해 주셨다. 일단 현재 협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굉장히 높죠.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노조는 이제 그 각 기업 각 사별로 하는 건데 일단 그 큰 업체들이 노조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꾸고 있죠. 근데 그러니까 노조를 만드냐 안 만드냐는 각 기업체에 별로 선택할 문제지만 예 김희수님 저 들어갈게요. 예 안녕히 가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 여행업계 목소리를 하나로 만들 협의체 현재로서는 행정당국이랑 협의를 이런 문제 때문에 협의를 하는 단체가 협회가 대표님 아시다시피 있죠. 카타도 있고 중앙에도 있고 중앙에는 아쉽게도 뭐 좀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로 무슨 일을 하는지 사실 좀 모르겠습니다. 좀 요거는 제가 좀 비판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뭐 지금 이 상황에서 모든 그런 대외 활동과 뭐 그런 것들을 한국여행협회 카타에서 주로 맡아서 하는데 카타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과 그 다음에 충원을 하나 조언을 드리면 일단 카타에 회원을 가입하세요. 카타에 회원을 가입하셔서 카타의 몸집을 불려주세요. 그게 힘입니다. 근데 카타에 회원 가입도 안 하시고 불만만 하시면은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일단 회원 가입을 해서 카타의 회원 수가 이 정도 된다. 우리 이 정도 갖고 있는 협회야. 라고 대외적으로 힘을 보여주면 문화체육관광부나 이런 데서도 함부로 못해요. 일단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우리 정대혁 대표님 말씀처럼 여행업의 대표성 있는 단체를 좀 현재 좀 중구난방인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협의체가라는 부분도 좀 필요해요. 근데 지금은 좀 너무 많긴 많아, 그죠? 요거가 굉장히 좀 골치 아픕니다. 요거는 진짜 이것도 한번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좀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K스타일 투어 TV님이 현재 스마트 관광 산업 생태계 조성 산업에서 대형 여행사와 중소 여행사를 구분하여 필요한 정책을 달리해야 합니다. 이거 아주 좋은 거. 이 스마트 관광 사업 말고도 그죠? 무슨 정부에서 여행사 도와준답시고 무슨 하는 게 있어요. 무슨 입찰 받아서 그걸 이제 너희들이 그러면 맡아서 해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 입찰러서 뽑히는 기업들 보면 대부분 큰 여행사야. 큰 여행사. 큰 여행사일수록 무슨 입찰이나 PT 같은 걸 잘할 수밖에 없잖아. 그런 경쟁력을 갖고 되는데 애초부터 그런 걸 좀 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그 여행사의 그 규모를 좀 구분을 해서 애초부터 그렇게 정책을 좀 달리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디테일한 그런 조항도 좀, 조항이라면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긴 해요. 맞아요, 이건. 이게 지금 우리 K스타일 투어 TV님 같은 경우 스마트 관광 산업을 예를 들어 주셨는데 꼭 이거를 넘어서서라도 그런 일련의 그 뭐 문체부가 됐든 관광공사가 됐든 여행업계를 도와준다고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그런 뭐 입찰 그게 이제 뭐 입찰을 통하거나 그런 공모를 하잖아. 근데 대부분 그렇게 되는 지정되는 업체가 좀 큰 업체거든. 이제 그 사업비가 뭐 몇억 몇십억 해도 뭐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다 그 수익성을 뭐 많은 돈을 벌어서 무슨 뭐 그걸 그 목적은 아니겠지만 그쵸? 그러니까 조금 이런 정책 하나하나 여행업계를 도와준다는 정책 하나하나를 하더라도 조금 여행사의 규모를 좀 구분해서 조금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갑자기 한 3시간 전에 끝난 뉴질랜드와 한국의 올림픽 1차 예선 그 생각이 갑자기 확 나오면서 갑자기 머릿속에 그 생각이 탁 들면서 갑자기 막 머리 확 아파지네. 아씨, 그죠? 정대혁 대표님 방송 듣고 계시죠? 뉴질랜드가 이렇게 축구를 잘했습니까? 뉴질랜드 왜 이렇게 축구를 잘해? 우리가 못하긴 했지만. 졌잖아요, 대표님 모셔보셨죠? 예. 자, 또 혹시 의견들 없으실까요? 의견들 없으시면, 우리, 김상윤님께서는 1시간 더 하자고 했는데, 의견들이 계속 나오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겠습니다만은 의견이 없으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를 오늘 순서는 요 정도에서 마무리할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저희 그 트래블 데일리 홈페이지 배너와 또 이제 그 게시판에서 이런 의견들을 계속 지금 이제 그 의견을 남길 수 있는 코너를 마련을 해서 그 말을 할 거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걸 코너를 좀 이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일단 오늘 방송 첫 시도로 전화를 받습니다 차기 정부에 바라는 관광뉴스 요걸 했는데 저기 예상한 바와 같이 그 라이브 전화는 좀 오지 않았고 아무래도 이제 조금씩 좀 쑥스러우신가 봐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그 댓글로 또 많은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 시간에 전화 안 올 걸 대비해서 제가 준비한 트래블 데일리 창간 6주년 기념 특집 설문조사 여행사와 항공사 브랜드 호감도 조사 한 결과를 오늘 좀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좀 방송 뭐 나름대로 또 괜찮았죠? 내용 뭐 저희 쓸데없이 시간 때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요. 예, K스타일 투어님 오늘은 제가 전화할 상황이 어려운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우리 리라님도 더운 날씨에 라방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댓글 주셨고 우리 안정선님도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공부 많이 했습니다라고 댓글 감사하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요 더위도 길어야 2주면 끝나요. 예. 그리고 정대혁 대표님, 그래요. 저도 봤습니다. 2031년 올림픽 호주 브리즈번. 기가 막히다. 이때 브리즈번 가야 되는 대표님 저랑 한번 짐 싸갖고 이때 한번 가죠. 우리 배낭여행 한번 할까 이때? 2032년이면 내가 나이가 60이 넘네 이때면. 아무튼 우리 정대혁 대표님 우리 양정 대양정 출신 우리 선배님이신데 양정 알죠? 양정 우리 양정 우리 선배님이신데 우리 같이 한번 그때 한번 기회 되면 브리즈번 박송사님도 늘 응원할게요라고 댓글 남겨주십니다. 자, 저희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우측 하단에 보면 채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 힘내라고 용기 주실 분들은 자유롭게 후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좀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주인님 감사드리고 김희수님도 감사드리고요. 박송산님도 감사드리고요. 리라님 감사드리고 또 어딨지 우리 김상윤 대표님도 감사드리고 K스타일 투어TV님 감사드리고 박주인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트래블버스 여행버스님도 댓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K스타일 투어 TV님도 감사드리고 막바지에 우리 정대혁 대표님도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안정선님도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덥지만 잘 버티시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소식 좀 공부도 하고 준비를 해서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더위 잘 견디시고 시원한 또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